첫 번째 가보죠. 6시간 만에 뾰로롱 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람처럼 달려온 차 쾅 연석에 부딪히더니 휘그르르 돌아서 또 쾅 가게에 쾅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가게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저거 어쩌면 좋니 저거. 자, 바로 그때 운전자 언제 나와? 조수석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옆 가게 쪽으로 가서 사장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더니 차에 다시 타고 뭐 할까요? 차를 갓길로 뺍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운전석으로 나와서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피해 사장님한테. 자,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건 이후로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 물론 사라졌다가 6시간 만에 다시 왔다라는 얘기인데 저런 사고를 내놓고 6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니 어디 갔다 왔어? 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깜빡 잠들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차량 배터리 매장에서 벌어졌는데요.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상가로 돌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의 유리창과 문이 부서졌고 기계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사고를 낸 뒤에 피해 업주에게만 연락을 하고 집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자리를 떴는데요. 그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연락을 받은 시간은요,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과는 다르게 경찰이 사고 직후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남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음주 측정은 남성이 다시 나타난 뒤에야 측정을 했는데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저 사고를 내놓고 집으로 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막상 또 집에 가니까 없었고, 자, 그리고 또 음주는 안 나왔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자,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도 받지 않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저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는데 잠이 옵니까? 그럼 집에 있든지 딴 데 있든지. 근데 또 다행스럽게 본인 입장에서는 측정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 음주가 아니면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음주 말고 운전 부주의를 입건했는데요. 고작 운전 부주의. 근데 이제 그 전후를 요새는 다 봅니다. 좀 이상하게 납득이 어렵잖아요. 예. 전에 어디서 어떻게 왔고 어떤 행적이 있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호프집에서 야단 법석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호프집에 마주 앉은 저 두 남성 어쩐지 분위기 수상해요. 자, 바로 그때 한 남성이 테이블을 쾅 치더니 하더니 쾅 치더니 일행 얼굴을 퍽퍽 쳐. 자, 그리고 때리고 또 머리채 잡고 밀고. 자, 그대로 이거 뭐야 지금 막 싸움이 붙었어요. 자, 그러더니 서로 또 아이고 발길질을 하면서 막 테이블 위를 그냥 막 난장판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막 테이블을 넘어가가지고 옆에 테이블에 가서 또 뭐 분이 안 풀렸는지 야, 가게 안은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인데요. 아니 진짜 생쇼. 아니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든지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리고 이게 2년 전 사건인데 제보를 주신 이유가 있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2022년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 호프집이라고 하는데 저 둘이 들어올 때부터 좀 이상했대요. 다른 손님들한테 막 시비 걸기도 하고. 그런데 보신 것처럼 앉아서 자기들끼리 뭐 다투다가 서로 폭행하고 심지어 테이블 올라가고 발길질하고 옆자리 테이블까지 망치워놓고 테이블 의자까지 파손이 됐고요. 옆 테이블은 뭔 죄야. 가스가 폭발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손님들 빨리 이거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음식값 받겠어요? 손님들한테 못 받고 그냥 비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남성들이 붙잡히긴 했는데 문제가 왜 그럼 지금 2022년 사건을 이제야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로 저 남성들은 물론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 처벌이 어떻게 된 건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계신데 사실 초기에 경찰 쪽에 연락을 좀 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저 남성들이 민사상 손해를 끼친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게 경찰에 갔을 때 경찰에서 개인이 입은 손해배상까지 챙겨주진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건에서 직접 지금 피해자고 예를 들어서 저 가게 물건들도 망가졌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되고 영업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을
고소를 하거나 해야 그 어떤 법적인 형사처벌하는 과정에서 배상받을 길이 쉬워지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 시효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했던 관할 경찰서 쪽에 당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상 속 두 남성 중에 한 명이 또 유명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11년 침묵된 탑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래서 그룹 빅뱅을 탈퇴했던 가수 탑 씨가 11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오징어 게임 2에서 하필이면 또 은퇴한 마약 중독자 래퍼 역할을 해가지고 논란이 한층 더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 한마디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수 겸 배우 탑은 2006년 그룹 빅뱅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지난 2017년에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각종 논란을 빚어서 결국 2023년에 빅뱅을 탈퇴하고 활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탑이 오징어 게임 2에 은퇴한 마약 중독자 래퍼 역할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탑은 지난 15일에는 11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위대한 작품에 나란 인물이 또 한 번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차를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극중 역할은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캐릭터라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던 때에 저를 봐주신 감독님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용기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박 교수님, 그룹 빅뱅 멤버들한테도 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네, 탑은 그룹 빅뱅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빅뱅 멤버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논란에 대해서는 그때와 비교해서는 지금은 정신적으로 많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건실하게 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쓱입니다. 골목길에서 자꾸 접촉 사고가 난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화하면서 골목 맴도는 저 남자, 바로 그때 차량이 다가오자 노터치 안 닿았어요. 자, 차를 슬쩍 돌아보니 다시 그때 어이구야 하면서 결국 오른팔이 사이드미러에 닿았어 지금. 자, 또 다른 날, 이번에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서 또 툭 오른팔을 사이드미러에. 자, 문제는 말이죠, 저 동네 차들에겐 저 남성의 오른팔은 진짜 소문난 맛집 수준이었다는 거. 자, 차만 보이면 갸우뚱해지는 몸, 딱 봐도 느낌이 옵니다. 느낌 이상합니다. 원래 같으면 차가 오면요, 반대로 갸우뚱합니다.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차만 보면 자석처럼 딸랑 붙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이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50대 남성입니다. 11월 16일부터 한 28일까지 골목길에서 승용차, 택시 마주치면서 사실은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팔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적 사고를 냈던 상황입니다. 이게 모두 9건인데요. 합의금 22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비싼 장소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CCTV를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차를 좋아하고 차에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용의자를 특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잠복을 해서 이 용의자를 결국은 검거를 했습니다. 이야. 220만 원 한 9건 정도의 보험 사기를 했던 상황인데 아마 골목 돌면서 요 골목이 조금 좁기는 좁습니다. 예. 또 본인이 잘하는 곳에서 자주 합니다. 맞아요.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제 본인이 했었는데 범행 대상 물색을 했고요. 왜 했냐 물어보니까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필요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도 했고요. 이 50대 남성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저게 저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운전을 서투르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초보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요, 저렇게 하다가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 여러모로 봤을 때 너무나 자기도 손해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끼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맞습니다. 저런 거 좀 저는 그 합의금 220만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것만 범죄 수두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나만 보면 한 입만.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만 보면 한 입만을 외치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운 20대 남성입니다. 8개월 전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인데요. 저희 팀은 모두 5명인데 남자는 팀장님하고 저뿐이라서 저를 친한 동생처럼 대하셨고 그게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커피를 사올 때면 팀장님이 내 커피는? 나는 커피 안 사줘?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눈치에 못 이겨서 커피를 사드리면 그제서야 농담이었는데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급 과자를 선물 받아서 팀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저한테도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과자를 홀라당 먹은 팀장님이 그걸 아는데도 하나만 더 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사해 보일까 봐 그냥 드리고 말았어요. 또 일주일에 2번은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팀장님과 다른 음식을 시킬 때면 꼭 저한테만 한 입만이라면서 젓가락을 들이미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서 이제는 꼭 같은 메뉴를 시킵니다. 그래도 그만큼 편해서 그러시겠지 하고 꾹 참았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팀장님이 제 영양제 하나를 몰래 빼먹는 걸 보게 됐어요. 아주 은근히 빨리 줄어든다 싶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제가 유난인 건가요?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자,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이걸 뭐 맞고 틀리고보다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이따 말씀 주세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인접 타임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팀장입니다. 양지열 씨, 아니야, 지열아. 너 그깟 먹는 걸로 형한테 이렇게 모욕감을 줄 거야? 내가 너 입사 때부터 팀장이고 뭐고 그냥 형이려니 생각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너 가족들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깝지? 그래, 나는 형이야.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고 다 했잖아. 근데 너 고작 커피 몇 방울로 사람 옹졸하게 만들래, 너?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신입사원 사연자입니다. 박지훈 팀장님,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예, 지훈이 형. 근데 전 형한테 얻어마신 커피보다 사드린 커피가 더 많았고요. 커피가 그렇다 쳐도 남의 영양제까지 몰래 빼드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천지 어떤 형이 동생 약을 훔쳐먹어요.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다 됐고요. 계급장 떼시죠, X. 뭐 이거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뭐 범죄에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걸 떠나가지고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간혹에는 침을 먼저 뱉어놓으면 못할 것 같긴 한데 몰라, 그런 걸 해가지고 그걸 막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에 어떻게 침을... 영양제 침 다 발라놓으면 하여튼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좀 그 의사표시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침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 거는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 건 당신 드십시오 라는 의사표시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반복합니다. 신입사원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는 것도 그럼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 코를 먹을 풀어요? 거예요. 침만 합시다. 침만. 코는 안 되겠어요. 나도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한 동생이면 더 예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내가 커피라도 하나 더 사주고 영양제라도 하나 사주고 싶지. 이렇게 한 입만 징징징 되는 그런 형이라니. 그래서 이 제보하신 분이 20대고 8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형 커피 사주세요. 형 밥 사주세요. 형 저 요즘 머리 아픈데 두통약 사주세요. 이렇게 형 이러면서 계속 뭐 사달라고 차라리 반대로 졸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그냥 참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자기 거 챙기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랑 개별적인 사연들은 다 상관없나 봐요. 아직도 저런 젊은이가 있고 아직도 저런 직장 상사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약간 좋지 않은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로 찍힌 것 같다라는 아이고야.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솔직히 굉장히 뭐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젊은 20대의 사연자분이 착하고
좀 어딘가 만만해 보이고 이래서 지금 그런 일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박상현 소장님과 정반대로 하실 수 있다라면 아예 완전히 공적인 관계, 다른 걸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뭐 형님 이런 거 아니고 부르셨어요? 뭐 양지열 부장님? 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깍두가게 아예 아는 체 하지 말고 밥도 따라 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 안 끊깁니다, 절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회사 다니려면. 그래도 이게 진짜 신입사원이 아니 요즘에요 예. 신입사원들 좋은 회사들 좋은 일 잘하는 회사 신입사원 못 구해서 안달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힘들어요. 저런 정도의 착한 사원이면 다른 데서 뽑아갈 겁니다.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예, 아무튼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백다희 아나운서 나도 신입 시절 저런 경험 있다 없다. 뭐 지금 당장 팀장님이랑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팀장님이요? 앵커님이요. 내가 쉽지 않은- 한 입만 하고 뺏어 쉽지 않은 먹으세요. 분과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내가 대놓고 언제 한 티를 입만이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좀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대놓고 티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메뉴를 시킨 것처럼 영양제를 좀 그냥 집에서 먹고 온다든지 이렇게 텀블러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도 그냥 대놓고 사오지 말고 좀 일회용품도 줄일 겸 텀블러에 담아서 가방에 좀 넣어서 다 오면 따로, 어떨까? 따로. 따로 좀 최대한 안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볼게요. 덥다님, 하루에 먹을 영양제만 따로 담아오세요라고 하셨고요. 김신현님, 상사라도 정확한 말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무명님도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